장전에 주목할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제 탄핵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하루 동안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코스닥은 장중에 4%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2428.16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2차 계엄에 대한 우려 섞인 보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2400선이 붕괴가 되면서 2397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4%대 크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661.7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의 경우에도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고요. 미 증시 마감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질주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죠. 다우지수의 경우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시 한번 나스닥과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종가 기준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테슬라의 강세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M7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연일 이어가는 모습 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월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움직일지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다양한 전략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함께하는 하루 대표님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이슈들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관심 종목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장과 함께는 개장 이후 움직이고 있는 시그널 종목들 살펴볼 예정이고요. 함께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시면서 오늘 하루 대표님과 함께 시장 대응 해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이후에도 장중의 실시간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주말 동안에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국내 증시 또 이제 국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참 주말 동안에는 악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감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또 한 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 만한 내용들이 또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이 혼조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또 이어가면서 견조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골디락스 고용 지표에도 혼조 마감을 했고 여전히 신고가에 대한 피로감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는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지금 지뢰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세보다 기관과 개인이 조금 물량을 받쳐주는 듯 했으나 또 투매들이 나와주면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상황에서 이런 이전에 만들어놨던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우리 증시가 또 갈 수 있을지 한번 이번 시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장전에 봐야 될 만한 이슈들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 이번 주 시장을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비농업 고용지표 예상보다 좀 잘 나왔죠. 네, 일단은 고용지표도 잘 나왔는데 지금 이제 기술주랑 전통산업 간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긴 했는데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그 반면에 정통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될 만한 일정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표가 또 이제 연말
연말 산타 랠리로 가기 위해서 또 한 차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고 미증시 자체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돌다리이기 때문에 이 두 지표를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월간은 헤드라인 이제 CPI가 전월 대비 0.2%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근원 CPI가 0.3% 정도 이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지표 지난달 데이터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만약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이제 물가가 조금 더 뜨겁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자체도 다시 한번 이제 미증시에 커플링되는 현상들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정, 이번 주 일정이 또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 특히나 이제 9일은 오라클, 그다음에 11일은 어도비, 그다음에 12일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이번 주 실적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모두 다 AI 섹터, AI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 국내 AI와 관련된 또 기술주들 국내 시장에 많이 있는데 그런 기술주들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런 물가 지표, 그다음에 고용 지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실적들, 기업들의 실적까지 다 챙겨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장 개장하기 전에 또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 몇 가지 주말간 나왔던 재료들 뉴스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장 전에 우리가 또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내용은 재건과 관련된 이슈예요. 재건. 자, 재건은 사실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주,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해서 가장 또 뜨겁게 언급이 됐던 섹터이긴 한데 사실 재건 관련주들이 오를만 하면 조정이 나오고 오를만 하면 조정이 나오고 그렇게 크게 간 종목들이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나 재료가 다시 등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될 만한 실체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재건 관련주들 우리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주말간 이제 젤렌스키를 만났는데 푸틴을 향해서 또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SNS망에다가 다시 한번 이 전쟁을 즉각 종료시키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를 하면서 푸틴을 또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트럼프 지금 당선인의 가장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종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을 선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임기를 시작하는 날부터 자기는 이제 24시간 안에 휴전, 종전을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지 여부보다는 그 전까지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또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달 이제 취임식 이전까지는 재건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재건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Y 스틸텍이라는 종목, 재건 관련 거의 이제 대장벽으로 가장 또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재건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조정을 또 강하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재료가 아예 소멸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 구간에 다 와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모양이 차트 모양이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현대 에버다임 이전에 이제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트럼프 수혜 관련주로 재건 섹터들이 언급이 되면서 가장 또 먼저 가파르게 움직여줬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데모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이전에 만든 고점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건 안에서도 이제 대동기어와 대동 이제 관련된 그 종목들 있죠. 대동과 관련된 뭐 대동기어라든지
대동이 조금 이제 추세를 그나마 많이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상승 이후 조정, 상승 이후 지금 현재도 조정 구간에 있는데 아까 보셨던 다른 차트들의 흐름들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이전에 만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지 않고 일부 조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 실리지 않은 하락분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재건 테마가 이제 돌아와 준다라고 하면 이런 대동기업 같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또 탄력 있게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또 이제 농기계를 공급을 한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대동기어라는 종목도 이 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재건 관련주에서 개장 전 이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미 증시 분위기부터 짚어주셨었는데 11월 비농업 고용 부분의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연말에 산타랠리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돌다리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라클과 어도비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실적에 따라서 미 증시의 움직임 지켜보시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많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실적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술주들의 분위기 연말까지 실적 발표와 함께 살펴보시고요. 오늘 개장 전 특징주 살펴보면서 개장 전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살펴주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을 했죠. 이에 따라서 내달 취임식 이전까지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슈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주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SY 스틸텍의 경우에는 대장격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재건 관련 종목이었는데 현재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대동기업까지 살펴주셨습니다. 트럼프 수혜 관련주들이 이제 재건 섹터로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런 이전에 만든 고점들을 돌파하려는 시도들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만큼 재건주에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또 우리 시장의 재건 테마가 움직여 줄 때 탄력 있게 올라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자세하게 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는 받아보셨지만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전략을 가져가 보고 공략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 또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과 대응 모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전 이슈 두 번째 테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보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죠? 일단 두 번째 이슈는 게임 관련 섹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 어떤 이제 정치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어떤 관세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이슈와 관련된 섹터들은 죄다 또 조정을 강하게 받는 흐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럴 땐 차라리 이제 경기 방어주 쪽, 특히나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낙폭을 많이 만들어냈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금 추세를 들어 올리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라든지 국내 정치 리스크와는 조금 벗어난 섹터를 찾으신다면 게임 관련주들, 경기 방어주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추세를 만들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 개장 전 이슈 한 가지 또 체크를 해보자면요. 로블록스가 4분기에도 성장세가 굉장히 탄탄하다. 월가의 핑크빛 전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이제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 3분기에도 시장의 그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 분기 트래픽이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가운데 실적이랑 주가가 이제 같이 상승이 맞물리면서 이 업종 내에는 대체제가 없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대장주 게임 안에서도 대장주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 성장주, 게임 섹터들의 성장성 이제 미증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다시 국내 시장 게임 산업에도 조금 영향을 주면서 산업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지난 주말 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제 관련해서 이런 비트코인 그다음에 가상 자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거나 아니면 모회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관련된 게임 산업들이 있어요. 게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전반적인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컴투스 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역시나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또 게임 관련주라고 알고 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올 한해 조금 이제 계속해서 고점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동반해서 추세를 바꿔 세우는 이런 흐름들이 언제 만들어졌냐.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상승 시세와 또 편승을 하면서 이런 다시 한번 이전 고점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 다시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놨던 이제 고점 근처까지 주가를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를 비롯해서 컴투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 기간 하방의 압력을 받았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 지금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의 주가 그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이제 심상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전 고점들을 돌파를 하고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한 캔들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된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이제 추세를 바꿔 세우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평선들을 돌파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차트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올해 초반부터 해서 올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기 평선이 위에 깔리고 이제 단기 평선들이 아래로 깔리는 이제 역배열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12월 달 들어서 보시면 이 가장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 이런 장기 이평선이 사실 이제 돌파하기 굉장히 어려운 매물대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투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데 그 시도한 구간이 이런 장기 이평선 위에 이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추세를 조금 우상향으로 돌려 세우는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게임주들 안에서 지금 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 섹터들 전반적인 이런 시그널들이 나와줄 때 또 가장 또 견조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다 말았던 이제 컴투스 같은 종목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도 역시나 앞에서 보여드렸던 카카오 게임즈랑 조금 흐름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이제 올해 초반부터 해서 쭉 계속해서 이렇다 할 뭐 상승의 반전 시도가 나와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다라는 거, 이 바닥에서부터 매수세들이 어느 정도 붙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게임 산업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기 방어주 차원에서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 그다음에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성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은 이제 가상 자산과 연계된 게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컴투스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다시 한번 이제 뉴스와 함께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전 고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이제 홀딩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는 워낙 바닥에서 이제 지금 이제 포착이 된 종목이니까 바닥에서 들어온 수급들 이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충분히 손익비 좋은 자리 나올 수 있으니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게임 관련주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 내에서는 정치 리스크와는 좀 동떨어진 이런 게임 관련주들, 경기 방어주들 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살펴봤던 대로 미국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3분기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살펴주셨고요. 실적과 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성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 인기와 시세, 이 상승세에 따라서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게임주들의 투심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셨을 텐데요. 먼저 살펴주셨던 컴투스 홀딩스를 비롯한 컴투스의 경우에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밖에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좀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흐름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추세를 바꿔가려는 흐름들이 게임주에서 계속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그널 포착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전략 잡아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는 하루 대표님이 오늘 장중에 다양한 전략들 잡아주실 예정이고요. 보너스 종목을 포함해서 오늘 시그널 포착주들까지 대응 전략과 움직임들 모두 살펴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10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정권에 대한 아직 불안한 이런 심리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 좀 깔려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지난 주말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이 이미 장 초반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이제 공포의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어느 정도 담아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냈었는데 그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더 커지다 보니까 뭐 2차 계엄이 나온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투영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장 끝까지 장 막판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흐름들이 나와줬더라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고 이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든 아니든 어쨌든 방향성이 딱 잡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주말 동안에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개인들의 투심이 무너지는 상황들, 그로 인해서 매도세가 연출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물량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락으로 이제 출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빈번하게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이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도 있었던 이런 이제 뭐 결과고 또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주가는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해소가 되는 구간에는 다시금 이제 저가에서 반발 매수세,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급반등을 해주는 경험들을 우리가 또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투매에 동참을 해서 물량을 다 던진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일정 구간 관망으로 그다음에 현금을 조금 쥐고 있는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좋은 종목들을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 견조하게 버텨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유심하게 관찰을 하고 가지고 있었다가 우리가 또 기회가 될 때 이런 반등의 기회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질 때 분할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이 있어요. 뒤쪽에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그 종목도 역시 지난주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5거래일 동안에 4거래일 넘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종목 이상이 하락한 굉장히 큰 하락장이었는데 그런 하락장에도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견조하게 또 버텨주는 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같은 시장 조금 관망세로 유지를 하시다가 저점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설명드릴 밀착 종목까지 알차게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 이제 탄핵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움직였을 텐데 주말 동안 나온 뉴스들이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우리 시장 무거운 흐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고요. 개인들의 투심이 무너지고 매도세가 연출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두 던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앞으로 시장의 투심이 회복이 되고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급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를 가져가면서 우리 시장에서 지난주에도 견조하게 버텨줬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또 버텨주는 흐름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에서 또 하루 대표님께서 종목 준비해 오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힌트들 미리 챙기셔서 우리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 나올 때 이 종목에 대한 대비까지 모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의 기회는 분명 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오늘 챙겨드리는 모든 힌트들과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 한 번만 해주시면 바로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 장중에 견조한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시그널 포착 종목 모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파란불을 켜면서 양시장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2,400선도 깨진 채 2,3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64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오르는 종목이 양시장을 모두 합해도 200종목이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도 지금 파란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양대 지금 반도체 투톱의 경우에도 모두 1%대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53,500원 선, SK하이닉스 16만 5,3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 버텨주나 했는데 오늘은 2.3% 하락하면서 38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고려 아연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상위 종목 대부분이 15위까지는 모두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3% 넘게 조금 크게 빠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에코프로 BM 1.5%, 에코프로도 1.4%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수급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양 시장에서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 시장에서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황인 거고요. 개인은 모두 양 시장에서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출발 예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예상했던 것처럼 개인이 이제 투매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또 큰 폭으로 갭을 띄워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개인들이 투매로 던진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담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투매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바닥이 조금 확인된 그런 시점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차근차근 이제 분할로 좀 접근화를 하는 그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게 지금 위에가 코스피이고 아래가 코스닥 차트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라인대까지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24,400포인트, 2,4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가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 선을 또 다시 크게 이탈을 해버린다면 투심이 굉장히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조금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준 것도 이런 이제 지수적인 이제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들어오는 매수세들 이런 것들로 좀 버텨주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무너져 내려 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다시 지켜주는지 혹은 이탈을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를 굉장히 크게 이탈을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보다도 자리가 굉장히 위태위태로웠던 자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만든 이런 저점들을 이제 한 차례 이탈을 해 놓아져 있는 상황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또 한 폭 크게 이탈하고 나서 오늘 다시 이제 또 그 자리를 재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를 조금 이제 이탈을 하더라도 곧바로 좀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에서 들어와주는 이제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반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저도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암담한 상황인데 참 국내외로 할 것 없이 이제 국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해결을 해야 될 과정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고 투매가 또 나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기간이 또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서 현금을 일부 보유를 하시는 전략 가지고 어느 정도 투매가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급반등의 기회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노려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개장 이후에 시장 상황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반발 매수세 바닥에서부터 좀 시세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뒤쪽에 그 밀착 종목 이제 피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함께 공략을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은 지속적으로 아마 하방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방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오후 들어서 수급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매도세가 일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조금 수급 상황이 좀 바뀌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또 오후 반전 그리고 내일 상황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오후나 혹은 이제 장 초반 지나고 나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하면서 개파락 출발한 양시장 여전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의 하방 이탈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부 버텨주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지 체크하시면서 우리 시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상방은 열려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딛고 매수가 들어와 주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재명 관련 정치 테마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을 포함해서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급등세 나타내면서 출발한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명확한 바닥을 짚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견조한 흐름들, 바닥 다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오늘 시그널 포착주로
기준으로 살펴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시그널 포착주 꼭 만나보셔서 우리 시장에서 견조하게 버텨주고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그널 포착주는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의 시그널 포착주는 자율주행 테마에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수혜주 업종 위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트럼프 관련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한 차례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돌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 이 죽스라는 기업이에요. 이름이 죽스고, 이 죽스와 로보택시와 관련된 협력을 논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에 이어서 또 죽스를 자율주행 파운드리,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의 TSMC가 되겠다라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포부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으로 또 확보가 될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죽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다양한 구조물들을 또 이제 현대차의 위탁 생산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또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관련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혹은 이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자율주행 중에서도 이제 라이다를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라이다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변 물체랑 거리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3차원 공간 정보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물의 위치와 크기, 그다음에 이동 속도, 경로 파악 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고, 차량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첨단 기술력들과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또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차세대 신기술을 이제 라이다 신제품을 미국의 CES 2025 혁신상으로 이제 선정을 받아주면서 이 기업의 또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한 부분을 입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차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랩에서 출시할 예정인 모베드라는 또 그런 이제 로봇에다가 라이다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현대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전에 조금 상승을 했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이제 차트를 통해서 다시 체크를 해보자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종목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 바닥을 한 2번 정도 다졌어요. 이렇게 쌍바닥을 좀 형성을 해놓고 이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손익비에 맞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근처가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돌파가 나왔던 요 가격대, 요 가격 라인이 다시 한번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봉으로도 체크를 좀 해보자면요. 자, 여전히 분봉상에서도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죠. 이게 지금 60분봉상인데 60분봉 안에서 지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해놓기를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온 구간들을 이렇게 좀 차트에 노랗게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세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다지면서도 지속적으로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와 주는 것들이 이렇게 라인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수급이 쏠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쏠리고, 그리고 역시나 지금 이 시장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고 수급이 없어서 종목들이 못 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질 때나 혹은 상승을 할 때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포착을 했을 때 충분히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다시금 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상장주라는 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섹터 순환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시장에 부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 물량이 적고 조금 탄력적으로 빠르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가벼운 신규 상장주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뭐 에이럭스라든지 M83이라든지 시세가 굉장히 분출되면서 신규 상장주 쪽으로 막 움직여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을 해봤을 때, 그런 경험을 좀 뒷받침해봤을 때, 이 종목도 역시나 이런 이제 눌림목 연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손익비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위쪽으로 더 많이 열려 있고 하방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은 제가 여기 방송에서 설명드릴 수 없고요.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지금 포착된 시그널 포착 종목, 자율주행 관련주,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이면서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는 이 종목, 자세한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자세한 가격 전략 제가 한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바로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늦지 않게 함께하셔서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자율주행 테마에서 살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지금 어렵지만요.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만큼 트럼프 수혜주를 살펴봐라 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테마다 보니까 앞으로 이 규제 완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흐름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살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차가 아마존의 자회사 웨이모에 이어서 죽스와 로보택시 협력을 논의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살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오늘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중에서도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변 물체랑 거리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3차원의 공간을 인식하는 라이다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차세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 CES 2025에서 혁신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손익비에 관련된 매매 자리를 차트상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거래 대금까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앞으로 섹터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위주의 섹터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역시나 신규 상장주이면서 수급까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략 모두 지금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하루 대표님의 이 시그널 포착 종목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시장 개장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은 물량을 그래도 담아내고 있지만 개인은 매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비 전략 짧게 또 살펴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갭을 다 채워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네. 이제 뭐 아무리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개인의 투매가 지금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요 안에서 변동폭을 키우더라도 하방 쪽으로 좀 키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좀 무리한 대응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망을 하되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을 미리 좀 공부를 해놓고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분할로 좀 이제 바닥이 나왔을 때 이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변동폭이 커질 예정이니까 무리한 대응은 여러분들 굉장히 또 힘들 수 있으니 무리한 대응 말고 이제 관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 또 크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으로 지켜보시되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또 튼튼하게 접근해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미리 좀 공부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접근하셔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대비 전략은 있습니다. 이 대비 전략과 탄탄한 종목 오늘 살펴봤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살펴보실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